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유난히 힘들고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은 잤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예전 같으면 반나절이면 회복됐는데 요즘은 이틀이 지나도 피곤해요.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몸에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진료실에서 시니어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나이에 안 피곤하면 이상한 거지.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속적인 피로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피로는 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좀 더 자고 며칠 휴식을 취하면 아, 이제 좀 낫네라는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요즘 느끼는 피로는 쉬어도 잘 회복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로는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만성 피로가 왜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 피로 뒤에 어떤 변화들이 숨어 있는지를 의사가 진료실에서 설명하듯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시니어의 피로는 왜 회복이 안 되는 피로가 될까?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피로의 양상이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밤을 조금 새웠어도 하루 이틀 푹 자고 나면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회복될 거다라는 감각이 있었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피곤한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말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의 피로는 회복 시스템 자체가 느려지거나 흔들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유지됩니다.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낮 동안 활동하면서 사용하고 다시 쉬면서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골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계속 고갈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고리들이 동시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잠을 자긴 자는데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이러면 몸은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호르몬 조절 능력이 달라집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몸의 리듬을 맞춰주는 호르몬들이 젊을 때만큼 안정적으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의 컨디션을 크게 좌우합니다. 셋째, 근육과 혈류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활동을 해도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회복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피로는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계속 힘든 상태로 느껴지게 됩니다. 제2장, 수면과 호르몬의 변화가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많은 분들이 잠만 잘 자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전처럼 잘 자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 수면은 그 구조가 달라집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면서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새벽에 한두 번 이상 잠에서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뇌와 몸은 이미 각성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수면 패턴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낮 동안의 에너지 수준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호르몬 변화가 겹칩니다.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균형이 60대 이후에는 쉽게 깨집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적당히 올라가서 몸을 깨워주고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아침부터 기운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멜라토닌은 밤에 충분히 분비돼야 깊은 잠을 유도하는데 분비량이 줄거나 타이밍이 어긋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면 몸은 항상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완전히 지치지도 않았는데 힘이 없고 충분히 쉰 것 같지도 않은 애매한 피로. 이게 바로 시니어 만성 피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니어분들의 피로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이런 수면 구조 변화와 호르몬 리듬의 불안정이 가장 흔하게 관찰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들이 갑자기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단계에서 피로를 단순히 참고 넘기면 다음 단계로 더 깊은 에너지 저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제3장 영양, 근육, 혈류 문제가 겹치면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수면과 호르몬의 문제가 시니어 피로의 바탕이라면 그 위에 겹쳐서 피로를 더 깊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 상태, 근육량, 그리고 혈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양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까지 함께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B군, 철분은 에너지 생성과 직결되는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에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근육 감소가 겹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저장소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볍게 하던 일도 지금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혈류 순환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순환이 느려지면 근육과 뇌는 항상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피로는 아침보다 오히려 오후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움직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제사장 움직일수록 더 피곤한 피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몸이 풀려야 하는데 요즘은 움직일수록 더 피곤해요. 이 말은 의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피로라면 가벼운 활동 후에는 몸이 조금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움직일수록 피로가 쌓이고 활동 후에 오히려 기운이 뚝 떨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저하와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 몸의 에너지 공급과 회복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근육과 혈류, 신경 반응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잠깐 외출만 해도 집에 돌아오면 바로 눕고 싶고 예전보다 회복에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를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다고 넘기면 활동량은 더 줄어들고 근육은 더 빠지고 피로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기운이 없는 상태를 기본값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2단계에서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5장, 이런 피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로가 병원에 가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한 번쯤은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잠을 자도 회복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둘째, 예전보다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었을 때입니다. 셋째, 피로와 함께 어지럼, 두근거림, 숨참이 동반될 때입니다. 넷째, 아침보다 오후나 저녁에 피로가 더 심해질 때입니다. 다섯째, 기운 없음 때문에 외출이나 약속을 피하게 될 때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단순히 쉬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니어 피로 환자들을 살펴보면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수면, 영양, 혈류, 호르몬 중 한두 가지 이상에서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피로를 하나의 원인으로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김영수 씨. 68세 김영수 씨는 몇 년 전부터 기운이 점점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고 검진에서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고 외출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 상태로 지내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수면의 질 저하와 함께 단백질 섭취 부족, 근육량 감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큰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생활 패턴과 식사, 활동량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서서히 컨디션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피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제6장, 시니어 피로를 되돌리는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회복 루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의 만성 피로는 하루 이틀 쉬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운동을 늘리거나 억지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은 피로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권하는 방향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회복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서 오래 누워 있거나 아침 시간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몸의 리듬은 더 흐트러집니다. 아침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빛을 보고 몸을 세우고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가에서 5분 정도 햇빛을 쬐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하루 에너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 동안의 활동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의 피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운이 없다고 해서 하루 종일 움직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이 완전히 줄어들면 근육과 혈류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중요한 건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짧은 산책, 집안에서의 가벼운 움직임, 자주 일어나 몸을 푸는 습관만으로도 에너지 소모와 회복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시간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저녁이 늦어질수록
몸은 점점 흥분 상태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늦은 시간의 카페인, 과도한 TV 시청,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시니어 피로를 회복하려면 저녁에는 몸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7장, 피로를 더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 생각보다 흔합니다. 진료실에서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생활 습관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첫째, 낮잠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0분을 넘는 낮잠은 밤의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피로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활동입니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물을 일부러 줄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탈수는 피로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넷째, 기운 없음을 무조건 참는 태도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그렇지라고 넘기다 보면 몸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피로는 참는다고 사라지는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이해해야 조절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제8장, 병원에서는 시니어 피로를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결국 나이 탓이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피로를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전신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 영양 섭취, 근육량, 혈류와 순환, 호르몬 리듬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정 검사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요소를 함께 놓고 현재 몸의 균형이 어디에서 깨졌는지를 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큰 병을 찾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회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병이 없어도 생활 조정과 관리만으로 피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운이 없다는 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다는 건 단순히 쉬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알려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참기만 하면 피로는 점점 더 깊어지고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을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시니어의 만성 피로는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기운이 없다는 느낌은 몸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의 건강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건강 신호를 의사 입장에서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